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마세라티 기블리 GT입니다. I won't be breathing you in my lungs anymore. It's not right. You're trading numbers with some dudes at my party. Oh, taking a bite of my body. Want you all over my body. Lights out and we never leave. We never leave. I'm always checking my phone and you're happy being alone. And I've got you on my mind. 참 희한하게 마세라티 GT만 가져오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 르반테 GT 모델도 비 오는 날 촬영을 해서 이 전반적으로 제동 성능 그리고 가속 성능까지 조금은 날씨에 조금 아쉽게 영향을 받은 그런 수치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기블리 GT 모델 가지고 나와서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일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다행히 좀 그쳤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좀 받쳐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 이탈리아 제조사 마세라티에서 1967년부터 판매 중인 준대형 세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하면 지난번 기블리 모데나 트림도 시승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블리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까지 시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시승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상으로는 어제입니다. 어제 전시장 일산 전시장 방문해서 기블리 트로페어 모델까지 촬영을 지금 마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블리 GT 모델까지 시승을 하면 마세라티에서 판매 중인 이 기블리 모델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세라티 판매 라인업으로 보면 가장 엔트리급 모델인 기블리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콰트로 포르테, 그리고 SUV 모델인 르반테, 마지막으로는 MC20까지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블리에 적용된 2.0L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블리와 르반테 모델에만 적용되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판매 트림, 기블리 모델에 대한 판매 트림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형 기준으로 보면 총 4개 트림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GT 베이스 모델도 있고 에디션 모델인 프라그먼트 모델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 구성 크게 보면 4개의 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GT, 모데나 SQ4, 그리고 마지막 트로페어, 이렇게 4개의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엔진 트림으로 보면 330마력 2.0L 가솔린 엔진,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GT 트림입니다. 그리고 350마력 모데나 트림, 430마력 모데나 SQ4 모델, 그리고 마지막 580마력 트로페어 모델, 이렇게 엔진 트림 구성으로는 4개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21년형 모델에서 판매되었던 하이브리드 모델 트림 라인 자체가 22년형으로 오면서 GT 트림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기블리 GT 모델 공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승 모델 같은 경우는 1억 5,830만원에 공식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트림으로 보면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는 GT 베이스 트림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T 베이스 기본 가격으로 보면 1억 1,86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 옵션 3,970만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천만원 넘게 이제 옵션이 추가되는데, 이 옵션도 거의 편의성 위주로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시승 차량 가격만 보면 현재 판매 중인 기블리 모데나 트림보다도 비싼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을 어디에 초점을 둘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을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차량 가격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가 지난번 기블리 시승했던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로 모데나 트림을 시승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지금 언급한 이 두 개의 모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 쪽에 퍼포먼스가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GT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편의성, 그러니까 옵션 구성이 좀 더 많이 적용된 모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츠성이 빠진 오늘 구성이거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차량 테스트할 때 언급을 해주겠지만, 오늘 이 기블리 GT가 기블리 모델 중에 거의 기본 사양의 등급이라 오늘 이 차량까지 시승을 하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다 라고 언급을 했던 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된 옵션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가격으로 보면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3,900만원대니까 일단 익스테리어 쪽을 먼저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외장 색상에서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조르지오 에볼레지오네, 요 색상이 추가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20인치 테세오 휠, 그리고 라이트 블루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적용된 구성이에요. 익스테리어 쪽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실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에이다스 시스템이 대거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에 지금 보이실 건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방 충돌 경고 플러스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어시스트,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마지막으로 서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된 옵션으로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스템 구성을 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글로브 박스 잠금 장치까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피오네 천연 가죽, 요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갔다는 건 1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칸타라 헤드라이닝, 하이글로스 블랙 피아노 트림,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스티치까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스피커, 바우어스 앤 윌킨스 하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이녹스 스포츠프 페달, 그리고 2열 암레스트 쪽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루미네이티드 스토리지 패키지까지 적용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구성만 보면 정말 편의성 위주로 이 옵션이 대거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세라티에 적용되어 있는 웬만한 이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옵션을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전반적인 이제 색깔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색깔이 확실하게 좀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게 이 마세라티 차량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마세라티 기블리 GT 트림입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고요. 변속기는 ZF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 330마력, 최대 토크 45.9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제로백은 5.7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55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기본 GT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파워트레인 구성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시승했던 지금 영상 업로드 시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이랑 동일한 파워트레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번 르반떼 GT 트림이랑 같은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차량의 기본 구동 방식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모델 트림상으로 보면 모데나 SQ4 모델만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2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8.9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마세라티 기블리 GT 트림입니다. 22년형 모델이에요.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하이글로스 블랙 피아노 트림, 여기에 라디카 우드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이 되고요. 성능 루프 쪽에는 알칸타라 헤드 라이닝, 도어에는 스틸 도어 실까지 적용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디카 우드 트림, 사실 지난번 마세라티 차량들에서 많이 봤던 디자인 구성인데 예전에 시승했던 기블리 모데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와 다른 부분은 오늘은 투톤 가죽 구성은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블랙 색상의 가죽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글로스 블랙 피아노 트림 같은 경우는 이 센터 터널 그리고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라디카 우드 트림이라고 하면 이 스티어링 휠에도 이 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1년형에서 봤던 이 라디카 우드 트림, 특히 이 스티어링 휠에 적용되어 있던 디자인 구성 같은 경우는 재질 느낌이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좀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GT 트림 라디카 우드 트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재질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요거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특히 모서리 쪽 부분에 상당히 거친 느낌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좀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2개의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된 클러스터 계기판 구성입니다. 지난번 마세라티 차량들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이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운데 7인치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블리 시승하면서도 제가 이거 언급을 했지만 이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하는 구성을 개인 설정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계기판 지금 디스플레이 우측 상단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지금 제가 주행 가는 거리랑 7.9km 평균 이 연비로 제가 변경을 해 놨는데 이 구성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 가운데 이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마세라티 차량들이랑 공동적인 디자인 구성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라고 하면 요즘에 디지털 계기판이 좀 추세이다 보니까 좀 아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구성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폰트 구성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스피드미터와 RPM 게이지 숫자 쪽에 보시면 화이트톤의 LED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요 구성 때문에 사실상 야간에 봤을 때가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 삼지창 마크가 제일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그리고 조명 관련 패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위치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이 전형적인 이제 마세라티 모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 구성을 보니까 후방에만 안개등이 적용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 엔진 스타트 버튼은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 수납함까지 적용되는 구성이네요. 이 수납함은 지난번 콰트로 포르테도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편집을 해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블리 모델은 전체적으로 수납함 구성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납함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해 보시면 활용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부도 지난번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들 공통적인 디자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본 레버 구성은 윈도우, 창문을 오픈할 수 있는 레버,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작, 그리고 중앙 제어 락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 제어 락 장치, 해제 잠금 버튼 같은 경우는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어 레버 앞쪽에 메모리 시트 버튼이 보이실 건데 총 2개의 메모리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트의 구성, 피오넷 최고급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된 구성입니다. 뭐 메모리 구성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전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건 아시겠지만 통풍 시트 구성이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에서 1년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착자감으로 보면 이건 뭐 마세라티, 제가 쿼트로포르테까지 지금 시승을 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1열 시트를 앉으면 착자감은 조금은 탄탄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번 마세라티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파워풋 페달 이 버튼까지 시트 중앙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스티어링 휠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스티어링 휠, 페달, 시트까지 통합적으로 이 자신의 몸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 서포트는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가죽 우드 스포츠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기블리 차량에서 많이 봤던 디자인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구성을 보시면 이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정하는 레버 우측으로 비어있는 버튼이 보이실 건데 이거 아마 르반떼 쪽으로 가면 경사로 저속주행장치 시스템이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안쪽에 알루미늄 시프트 패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이거는 기본 트림에도 일단은 다 적용되는 구성인 것 같아요. 참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통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거기다 금속이거든요.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 패들 시프트 조작할 때 이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상급이나 옵션 사양으로 추가할 수 있는 카본으로도 이제 변경이 가능한데 카본으로 가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기본 조작 방식은 전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에 정말 짧은 컬럼 같은 게 눈에 들어오실 건데 이 컬럼을 조작해서 스티어링 휠 틸트와 텔레스코픽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세라티가 제가 지금까지 시승을 다 해봤지만 요즘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이제 스티어링의 전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빼고 판매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마세라티는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구성면에서는 상당히 대응을 잘 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상단에 이제 아날로그 시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시승했던 차량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기블리와 쿼트로포르테에 적용된 시계가 동일한 구성이 되어 있던 거를 제가 확인을 일단 했고요. 일단 쿼트로포르테는 22년형 모델도 지금 시승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까지 시승하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전시장에서 기블리 트로페어 모델 촬영을 했었는데 트로페어 모델은 전용 이제 아날로그 시계가 적용되는 구성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기판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또 3층 창마크가 정말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이미지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 이미지가 차량의 전반적인 이 구성 자체를 이 고급감을 느끼게끔 한층 좀 끌어올려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10.1인치 HD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적용이 되고요. 16대 CPU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기블리 모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상당히 깔끔한 구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구성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블리 모델은 기본적으로 리어 선쉐이드는 기본 적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 기블리 두 대 차량도 시승을 했지만 이 리어 선쉐이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구성이고요.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추가 옵션으로 인해서 천연 가죽 시트, 여기에다가 1열의 통풍 시트 구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컴포트 쪽 들어가시면 시트 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열선, 그리고 통풍,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까지 이쪽에 적용된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만 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에 적용된 이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게 에어컨 바람을 끌어다가 쓰는 건지 통풍 시트를 켜놓으면 그래도 의외로 정말 시원한 바람이 허리 쪽을 집중해서 이렇게 좀 뿌려주는 기분이 나요. 그래서 통풍 시트가 괜찮아요. 그리고 차량 쪽 한번 가볼까요? 디스플레이, 안전 및 주행 보조 기능, 이쪽에 들어가 보면 좀 전에 가격 설명할 때 ADAS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ADAS 시스템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전방 충돌, 보행자 긴급 제동 시스템 들어가 있고, 레인 키핑 시스템, 이거는 제가 지금 꺼놨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각지대 경고, 이거는 이제 사이드 미러 좌우측에서 이제 라이트 LED가 들어오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주행 중 전방 파크 센스, 이런 구성이 추가된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메라 쪽 볼까요? 서라운드 뷰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추가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죠? 서라운드 뷰 카메라 이렇게 키면, 그래서 상면도라고 나오네요. 탑뷰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세라티에 적용되는 ADAS 시스템 거의 대부분이 일단 들어와 있는 구성이라, 사실상 이 ADAS 시스템 지난번에도 사용을 해봤지만 그래도 무난한 수준의 시스템을 대응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차량 쪽에 다시 가볼까요? 미러 와이퍼 쪽에 가시면 이 후진 기어를 넣으면 사이드 미러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건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후진 연동 틸트 사이드 미러, 이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트 편의 기능 쪽 가시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지 엑시트 시트 구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해 놓으시면 시동을 오프하면 시트가 이렇게 후방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구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 이것도 추가된 옵션으로 인해서 바워스 앤 윌킨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을, 그렇죠, 거의 4천만원 돈에 가까운 금액으로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듀얼존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이 구성도 지난번 마세라티 모델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컴포트 쪽에서도 이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있는 물리 버튼 구성으로도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 근데 나중에는 이거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러 하단, 미디어 포트,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된 구성이네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 기블리 모델이랑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안쪽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변속기 주변, 일단 컵홀더가 우측 라인에 위치를 하고요, 컵홀더 사이에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변속기 디자인은 마세라티 다 공통적인 구성인 것 같아요. 단 MC01 빼고요. 변속기 앞단에 비상등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좌측 라인 쪽에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는 구성이 적용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ESC 오프,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스탑백 모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지난번 기블리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스, 스포트, 그리고 노멀까지 이렇게 3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좀 특징이 있어요. 좀 빈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원래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거든요. 지난번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그리고 모데나 트림에는 기본적으로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22년형 모델로 보면 모데나 트림부터 기본적으로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인데,
그래서 오늘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전반적으로 차량이 편의성 위주로 조금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성입니다. 이 스카이옥 댐핑 컨트롤 시스템, 기블리 모델 시승할 때도 정말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봤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본 시스템만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 퍼포먼스를 내줄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제공을 해도 오토홀드 기능은 없습니다. 이 센터 콘솔은 마세라티 다 고도정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선 안쪽에 12V 파워 아울렛 구성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바닥 쪽에 보시면 컵홀더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구성을 해놨어요. 이 콘솔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차량 포지셔닝을 생각하면 그래도 넉넉한 사이즈로 제공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루프 쪽에 글라스 선루프까지 적용이 된 구성이고요. 오늘 추가 옵션으로 알칸타라 헤드라이닝 구성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지난번 르반테 GT에서도 봤던 구성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마세라티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알칸타라 헤드라이닝 구성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디자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마세라티 브랜드, 제가 기블리 오늘까지 하면 총 4대의 차량을 촬영하는 겁니다. 네, 타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요 그레이드에서 이런 고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블리 GT 트림입니다.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WC1,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건 지난번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그리고 모데나 트림에 적용되어 있었던 스카이옥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없는 시스템에서의 승차감 테스트는 사실상 오늘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주행 느낌을 보일지 조금은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 주행 모드를 변경해도 확실하게 이제 피드백이 오는 구성은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드라이브 모드 아이스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승차감, 지난번 시승했던 모데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과 동일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방턱을 타고 넘어가서 내려갔을 때 살짝 이제 바운싱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줘요. 사실상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기블리 모델도 그렇고 르반테, 콰트로포르테 모델도 이 마무리 부분이 세련되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게 현재 모델도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는데, 조금 이거는 제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스카이옥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후륜 쪽이 이제 내려갔을 때 그 쫀쫀한 느낌이 조금 그래도 확 와닿게 좀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GT 베이스 기본 서스펜션에 적용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쫀쫀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조금은 이제 덜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좀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스카이옥 서스펜션은 댐핑 컨트롤 시스템, 제어 시스템 들어가 있어서 아이스 모드로 놨을 때 이 바운싱이 들어가면서 이 쫀쫀한 느낌으로 인해서 좀 세련된 느낌이 좀 올라왔었는데, 현재 기본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바운싱이 한 번 정도는 일어나는데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좀 바운싱이 일어나는 느낌이 나요. 그래도 탄탄하게 잡아진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 자체를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세팅해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우측으로 밀어서 패들 시프트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차이가 나는군요. 저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좀 차이가 나는군요.
이게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 코너 이제 와인드 코스 잡아 돌렸을 때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지난번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된 뭐 모데나 트림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 코너 좌우로 급격하게 고속 영역에서 밀어붙여도 서스펜션 쪽에서 상당히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현재의 모델은 고속 영역에서 와인딩 코스를 이제 잡아 돌렸을 때, 특히 이제 거기에 하중이 이제 이동을 했을 경우에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좌우 롤링이 살짝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하면, 다른 브랜드입니다.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없다는 거를 감안하고 이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 그래도 탄탄한 느낌을 잘 살려놓기는 했는데, 일전에 시승했던 이 기블리 스카이훅 서스펜션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서스펜션 쪽이 살짝은 풀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탄탄하게 끝까지 유지를 시키면서 잡아주는 스타일은 스카이훅 서스펜션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 모델이 좀 더 강하게 올라왔던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퍼포먼스를 끌어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 구성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GT 트림 기본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들을 좀 많이, 다른 브랜드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일반 차량들을 많이 접하신 분들에게는 좀 탄탄한 스타일의 서스펜션 느낌을 좀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된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을 많이 접하신 분들에게는 이 서스펜션, 이제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 서스펜션 대응 부분에서는 조금은 다운스윙이 좀 허용되는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외로 달리기 성능만 보면 사실상 GT 트림 달리기 성능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파워트레인 구성이 사실상 현재 모델 구성에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속 페달을 전개를 해서 페달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뒤에 배기 플랫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코너 돌아서 급제동. 예, 오늘 비가 조금 내려 있는 상태라 노면 상태가 조금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이 브레이크는 일단 제동이 들어가면 차가 불안해지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서스펜션이 좀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 보면 브레이크 제동을 이제 급격하게 들어갈 경우에 좌우측으로 이제 하중이 이동하면서 급제동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좌우로 이제 약간 이제 불안해지는 모션이 좀 일반적으로 좀 나오는데, 현재 이 기블리 GT 트림 기본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급제동을 들어갔을 때 차량 안정감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 세팅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는 되어 있으나 지난번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들과 보면은 살짝은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단 타 브랜드랑 비교를 하면 그래도 탄탄하게 서스펜션이 대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급제동, 브레이크 제동 들어갔을 때 안정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옵션을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이 마세라티 브랜드 차량 구매하는 게 정말 스포츠 드라이빙에 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내 GT 트림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지금 옵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데나까지는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데나 트림까지 가면 이제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구성이 이제 되거든요. 그거 이외로 나 이런 댐핑 컨트롤 이런 거 복잡해서 그렇게 뭐 크게 없어도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된 트림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 기능은
이 입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하게 이 주행에서의 퍼포먼스 차이는 납니다. 뭐 기본 서스펜션,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기본 서스펜션,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없는 이 서스펜션으로도 충분한 드라이빙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일단 세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완벽한 이제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세라티 기블리 GT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변속기 좌측으로 밀어서 이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락셀,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지난번 모데나랑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터널 구간 끝나서 나오는 요 시점에서의 안정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GT 트림 아무래도 댐핑 컨트롤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 서스펜션만 가지고 고속주행 안정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구성이기는 해요. 그런 것만 비춰봐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댐핑 컨트롤이 있는 시스템,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 모델 이 가속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뭐 그거와 별개로 이 고속 주행 영역까지 밀어붙여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2.0L 가솔린 엔진이라고 하면 가속 성능 퍼포먼스 좀 떨어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지난번 시승했던 기블리 모데나 트림 정도의 속도까지도 거의 올라왔거든요. 저 터널 구간 기블리 모델 지금까지 3대의 모델을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기블리 모데나, 그리고 그란 스포츠죠,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오늘 GT 트림까지, 그리고 지난번에 르반테 GT도 있기는 한데 뭐 차량 그렇죠, 직접적인 이 트림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4개의 모델 가속 성능, 저 터널 구간 데이터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이렇게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GT 트림 파워트레인 구성도 상당히 좋은 수준의 출력을 뽑아내 줍니다. 저 터널 구간 끝났을 때 속도를 보면 거의 20km 이상 지금 속도가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 모데나 트림이랑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구성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 파워트레인 출력만 보면 모데나가 350마력이죠. 그리고 GT 하이브리드 모델 포함입니다. 330마력의 출력을 내요. 그러니까 한 2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가속 느낌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GT 트림에 적용된 이 가솔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달리기 쪽으로 일단 보셔도 그래도 만족감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모데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와의 가장 큰 차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 적용의 유무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있으면 우선 코너링이 들어갔을 때 주행 안정감은 더 좋아지는 편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주행을 하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차이점을 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GT 트림은 가속을 했을 때 가속도 좋다. 단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된 구성이 이 코너링 퍼포먼스까지 좀 더 확실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구별을 지시면 대략 어느 정도의 스타일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탄도 캠핑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승기 처음 출발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깨끗한 외관 이미지를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실제로 영상에는 차가 이렇게 이쁘게 담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오늘 시승하고 있는 기블리 GT 모델입니다. 전면 디자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면 풀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시스템에는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지난번 모데나 트림도 시승을 했지만 각 트림별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그릴 라인이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모델 어떻게 보면 GT 트림, GT 베이스를 기초로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된 모델이거든요. 사실상 기블리 모델에서 GT 베이스가 가장 엔트리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크롬 라인이 대부분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GT에서 이제 모데나로 넘어갈 경우에 스포츠 범퍼와 피아노 블랙 익스테리어가 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시장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트로페어급으로 가면 블랙 인스테리어 패키지에다가 이 그릴 라인은 더블 그릴 라인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 오늘 차량까지 보면 기블리 같은 경우는 총 4대의 차량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전면 디자인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이 번호판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콰트로 포르테 그리고 르반테 모델도 마찬가지 구성인데, 전반적으로 이 그릴 라인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에서 좀 확보를 해주고, 이 그릴 라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단 쪽에 이제 번호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이 마세라티라는 차량을 봤을 때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보면 보통은 그릴 디자인을 상당히 멋있게 디자인을 해놓고 사실상 이 번호판 디자인의 위치 때문에 전면에서의 구성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차량들이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국내 차량들도 이제 하단으로 내리는, 번호판을 밑으로 내리는 튜닝을 좀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이 마세라티 브랜드 기본 디자인 스타일이 그릴이 확실하게 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면에서 봤을 때의 익스테리어 만족감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블리 GT 트림입니다. 측면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휠 타이어 구성을 보시면 전륜 245mm, 후륜 285mm의 20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휠 디자인 일부에서 차량 가격 설명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추가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 테세오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 안쪽에 보시면 블루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 구성은 추가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이어, 피렐리의 피제로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 퍼포먼스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르반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GT 트림에 4계절 타이어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게 이 기블리 모델이랑은 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측면 휀다 쪽에 에어벤트 3개까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 GT 트림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용된 이 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 액센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벤트 그리고 측면 C필러 라인의 이 마세라티 로고에도 블루 색상에 적용된 부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년형과 22년형의 차이죠. 모델 트림 배지가 벤트 위에 있느냐 하단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21년형과 22년형 모델 구분을 좀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디자인 구성을 보면 제가 사실상 일정상으로는 어제 트로페어 모델을 보고 왔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크롬 라인이 좀 더 많이 적용된 부분을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GT 트림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 라인 그리고 도어 핸들 부분에 크롬 라인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지난번 트로페어 모델을 보니까, 현재 모델을 보니까 트로페어가 좀 더 이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이 아무래도 많이 대거 적용된 모델이다 보니까 소프트 클로즈 도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기본적으로 마세라티 차량들, 오늘 기블리 GT 차량까지 시승을 하면 총 4대의 차량을 공식적으로 촬영을 한 건데,
이 사이드 미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화각에서도 괜찮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이드 미러 끝단부에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활발하게 작동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구성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세라티 기블리 GT 모델 2열입니다. 우선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지 엑서스는 기능을 해제해 놓은 상태예요. 딱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이상 정도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은 주먹은 들어가진 않는데 손날이 들어가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손날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좀 남는 공간이 나옵니다. 머리카락도 쓰지가 않아요. 이렇게 앉으면. 이게 지난번에는 2열 시트에 앉으면 그래도 1열 시트보다는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GT 트림 같은 경우는 1열 시트랑 마찬가지로 좀 더 탄탄한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 제가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 시승했을 때는 그래도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기블리 GT 2열 시트도 1열 시트가 마찬가지로 탄탄한 느낌이 좀 더 많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석 쪽은 어차피 하중에 눌리는 부분이 있어서 쿠션감이 좀 느껴지는데, 등받이 쪽이 좀 탄탄한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저같이 이렇게 등치가 큰 성인이 앉아서 이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에서 1열 옵션 설명 드릴 때 이 루프 쪽에 알칸타라 헤드라이닝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알칸타라 헤드라이닝은 루프를 포함해서 A부터 B, C 필러까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알칸타라는 나중에 뭐 다른 모델을 사시더라도 알칸타라 헤드라이닝은 이 밝은색 톤으로 적용하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두운 톤으로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밝은 톤의 알칸타라가 좀 되어 있고, 이게 A필러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만져보면서 좀 질감을 느껴봤지만 쿠션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런 디자인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 만족도는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칸타라가 상당히 고급스럽군요. 그러면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모델 일부에서 투전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2열에는 에어벤트만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이거는 지난번 모데나 트림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성은 똑같습니다. 지금 버튼 4개 보이실 건데, 좌우측 버튼은 열선 시트 버튼이고요. 가운데 있는 2개의 버튼, 후방 유리, 선쉐이드를 조작하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서 좀 다른 게 있죠. 아무래도 현재 모델이 옵션이 추가된 내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적용된 구성이거든요. 이 인테리어 디자인 구성으로도 바우스 앤 윌킨스의 이 시스템 구성이 디자인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일단 센터 암레스트, 마세라티 모델 중 기블리 같은 경우는 이 암레스트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넓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양쪽에 2명의 승객이 콘솔을 사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폭을 일단 제공을 해주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건 이게 길이 부분으로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앞쪽에 지금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컵홀더를 사용하셔도 이 암레스트를 사용하시는 데는 그래도 쾌적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열 시트에서 이 스티치, 헤드레스트에 스티치가 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2열 시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운데는 없네요. 양쪽에만 있어요. 기블리 GT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기본 디자인 구성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리어 범퍼는 기본 익스트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고요. 익스트레트 피니시 같은 경우는 바디 컬러가 적용된 부분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디 컬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일체감이 좀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 일단 테일 램프는 LED가 기본 사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램프 디자인, 사실상 제가 기블리 뿐만 아니고 다른 마세라티 브랜드 시승할 때마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과거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부메랑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마세라티라는 이미지와 잘 맞게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하단에 배기구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얼 배기 이글제스트 파이프가 적용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배기 음색 같은 경우는
정확히 따지면 GT 트림 배기음도 2.0L 가솔린 엔진이라는 건 감안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확실한 배기음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블리에서는 모데나까지는 올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완벽한 상당히 멋있는 배기음을 듣고 싶다 하시면 트로페오 모델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가 비교 영상을 넣어드리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킥모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킥모션 같은 경우는 이 키를 꼭 소지를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500L를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지난번 기블리 차량들의 이제 공통적인 사이즈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조수석 라인 쪽에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GT 트림 2022년형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승기까지 하면 이제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된 것 같아요. 일단 현재 GT 트림만 봤을 때 지난번 시승했던 모델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 적용 유무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 이 GT 트림의 전반적인 느낌으로 보면 다른 경쟁 차량들 모델보다는 일단 서스펜션은 상당히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도 서스펜션 쪽에서 좀 받아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마세라티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 스카이육 시스템을 조금 느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스 모드로 놨을 때 이 승차감 쪽에서 대응해주는, 이 댐핑에서 대응해주는 느낌이 일단 좀 차이가 나고요. 특히 이 코너링 퍼포먼스, 그리고 고속주행에서 코너가 진입했을 때 이런 전반적인 이 드라이빙 느낌으로 보면 확실하게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이 구성이 드라이빙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선택의 문제거든요. 기본 트림으로만 보면 이 스카이옥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모데나 트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둘지를 이제 보시고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확실한 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없는 이 GT 트림도 드라이빙 퍼포먼스, 주행 느낌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응이 잘 돼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제가 이 가격 설명드릴 때 추가 옵션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옵션에 투자를 많이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가격만 직접적으로 비교해봐도 지난번 이 퍼포먼스 쪽으로 상당히 뛰어났었던 거의 모데나 트림보다도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량을 구매하실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구매를 하실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차량 마세라티 프릭스와 모터스 일산 전시장에 방문을 하시면 시승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서는 기블리 트로페어 모델이 아마 팔려서 전시장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트로페어 모델도 혹시나 전시장 방문하시면 만나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꼭 시승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